올 상반기에 그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고요. 이 중에서 1,6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42.5%가 선택한 가사관리사, 줄여서 관리사님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선정을 했고요. 예. 지난 8월 2일에 고용노동부가 가사관리사로 불러달라는 보도자료도 낸 바 있습니다. 이제 과거에는 뭐 식모, 또 최근에는 뭐 아줌마, 이모님 이렇게 불려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사회적 인식이 좀 이렇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이 가사노동자들 입장에서 내가 주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업을 숨기게 되고요. 또 그 가사노동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그러나 이제 이 가사관리사라는 호칭으로 인해서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또 그 자존감도 좀 올라가서 노동의 효율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. 외국인 가사 인력 수입은 저출생, 출산 문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되었죠.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필리핀 인력 100명을 수입해서 서울에서 시범 실시한다.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. 예.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저출산 그 대책뿐만이 아니고 뭐 외국인 간병, 뭐 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이랄지, 또 뭐 이민사회, 외국 인력 활용 이런 것들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을 삼겠다. 예. 이렇게 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.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이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.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인데요. 싱가포르는 이제 유럽과 중국 출신의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이민자들이 예. 임금 수준이 낮은 이제 필리핀, 인도네시아의 보모를 고용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았죠. 그래서 이제 1978년 거의 50년 전입니다. 외국인 가사 도우미, 영어로 하면 헬퍼, 이 헬퍼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. 근데 50년이 다 돼가지만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올라간 적이 없고요.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, 네. 싱가포르의 작년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.05로 추락을 했답니다. 그리고 1975년부터 이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.2명 아래로 떨어졌고, 1986년하고 88년 약간의 반등을 제외하면 출산율이 줄곧 내리막길을 보였다고. 가장 크게는 첫 번째 국내 노동시장의 하층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동남아에서 값싼 육체 노동력이 들어오면 누구하고 경쟁을 하겠습니까? 저임금 하층 노동자들이죠. 예.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인데 이 시장의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이 또 떨어지겠죠. 그럼 이제 두 번째, 이 동남아의 값싼 육체 노동력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한국의 지금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어떤 파열구를 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? 이제 현재 현행 최저임금은 남녀노소, 내국인, 외국인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되는 것이죠. 올 초만 하더라도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막혔잖아요. 예. 그래서 이거를 동남아 외국인을 돌려서 최저임금 이하로 낮추고 추후 그런 차등 적용 업종별 이런 거 추후 발판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. 좀 전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보고요. 예. 저출산 문제라면 좀 전에 싱가포르 사례. 예.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.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된다면 이런 동등한 외국이든 내국이든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보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.
또 외국인의 인권 보호랄지, 그다음에 언어랄지 직업 교육,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, 그다음에 하나 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, 뭐 필리핀 같은 경우 가사 관리사 자격증제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예. 예, 그래서 한국도 이런 가사 관리사를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예. 이런 자격증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그 보호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.